안녕하세요. 온라인 유저교육 진행자 안리스 코퍼레이션 마케팅팀 연수은 과장입니다. 안리스 유저교육 신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금일 진행되는 강의도 잘 부탁드립니다. 방송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는 MT881C LT, CAP M1, AMS 오토메이션 툴 운용 교육으로 실제 장비를 사용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채팅이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질문사항이나 강의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다음 준비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리스 기술지원부 임현묵 사원입니다. 금일 발표드릴 주제는 LTE 콜 시뮬레이터인 MT881C를 사용한 AMS2 툴 사용 방법 및 AMS2 툴 테스트 스크립트 수정 방법, 기타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 몇 가지를 추려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안리스 기술지원부 임현묵 사원입니다. 금일 발표드릴 주제는 AMS 오토메이션 툴 화면입니다. 자동화 툴은 LTE에 관련된 LTE-CA, 마이모, 언링크 CA 뿐만 아니라 CAD-M1, NB-IoT 같은 IoT, 그리고 LTE 전의 스탠다드인 WCDMA, TDS-CDMA 등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왼쪽 아래 각 테스트 모델들이 있고, 보시면 LTE, WCDMA, TDS-CDMA, LTE-CA, CDMA 2000 등등이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 테스트하고자 하는 테스트 케이스를 체크 표시하여 테스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테스트 케이스들은 3GPP RF 특정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AMS2 툴은 LTE까지 수정이 가능하고 5G는 저희 5G 콜박스인 MT8000A로 자동화를 만든 자동화 프로그램인 New AMS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테스트 항목 가운데 빨간색 네모판으로 표시를 한 항목은 LTE를 활성화시켜서 나온 테스트 항목들입니다. 이 부분은 CAD-M1 왼쪽 밑에 보시면 CAD-M1 쪽이 체크 표지가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신데요. 보시면은 가운데 네모칸은 CAD-M1에 3GPP에 정의된 RF 특정 항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서 체크를 하고 그리고 체크를 해제하고를 따라서 여러가지 테스트 케이스를 enable, disable 하면서 원하시는 테스트 항목들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AMS를 스크립트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메이션 툴을 사용하실 때 혹은 전달 받으실 때 보시는 바에서 맨 위에 보시면은 폴더가 있습니다. 이쪽 폴더로 들어가시면 configuration, config라는 폴더가 있고 그 안에 테스트 시나리오에 테스트 씬이라고 나와 있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흔히 텍스트 문서 형태로 여러가지 테스트 케이스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 한 가지를 골라서 예제와 함께 하나 수정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오토메이션 툴 예제 실습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보시는 거와 같이 스크립트를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밴드위스는 20, 15, 5, 10, 그 다음에 모듈레이션은 QPSK 16컴, 64컴, 256컴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RB 사이즈는 20MHz 단위면 1 50회, 그 다음에 15면 1 36.75, 5MHz면 1 12 25, 10MHz면 1 25 50으로 하려고 합니다. 물론 스크립트 상에서 차례대로 넣으면은 매우 간단하겠지만 중복되는 스크립트로 처리하면 매우 좋을 것입니다. 뒤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스크립트를 짰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각 주석과 설명들을 따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연히 툴을 통해서 장비를 컨트롤하려면 장비의 커맨드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보시는 것은 MT881C의 어플리케이션 노트라는 저희 PDF 파일이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노트에서는 각 테스트 케이스별로 예제를 담은 커맨드를 예시로 소개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AMS2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오토메이션 툴을 하실 때에는 이 어플리케이션 노트를 활용하시면은 매우 간단히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MT8821C의 그 매뉴얼을 하나 캡처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이쪽 매뉴얼에는 각각의 파라미터에 대한 커맨드와 그 각 커맨드가 의미하는 것,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그 다음에 쿼리를 날렸을 때 어떻게 응답이 오고 그 응답이 어떤 걸 뜻을 하는지 등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왼쪽 위에는 TPC 패턴이 나와 있고 커맨드는 TPC, PAT 라는 것이 나와 있고 각각의 오토, 얼 플러스 1, 얼 마이너스 1, 얼 플러스 3 등등이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스타트콜은 CALLSA 라는 것을 라는 커맨드로 장비를 제어할 수 있고 엔드콜은 callSO라는 것으로 장비를 제어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업링크 RMC 모듈레이션에 대해서 세팅을 하는 커맨드입니다. 그래서 업링크 RMC 아랫바 MOD 모듈레이션의 약자인데요. 이렇게 해서 881C의 모듈레이션을 커맨드할 수 있는 커맨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QPSK로 장비를 세팅하고 싶다라고 하면 업링크 RMC 밑에 바 모드 띄고 QPSK라고 뜨시면 될 것입니다. 881C의 그래서 이러한 매뉴얼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 라고 하시면 라고 하셔서 보통 많이 물어보시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알리스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마이 알리스라는 곳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 가입을 하실 수 있고 가입을 하신 후에 내 제품 그리고 제품 등록을 통해서 내 제품을 등록하신 다음에 내 제품에 들어가시면 등록된 장비가 나옵니다. 이쪽에서 매뉴얼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품 등록을 클릭을 하시면 밑에과 같이 제품 모델 번호, 흔히 시리얼 넘버라고 하는 제품 모델 넘버를 입력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시리얼 넘버를 입력을 하신 다음에 모델 찾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등록이 되고 아까 내 제품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MT8811C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쪽에 구입한 지원 서비스라고 하면서 어플리케이션 노트 일본어 버전, 영어 버전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서 매뉴얼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등록이 되고 아까 내 제품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MT8811C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 표도 제가 매뉴얼에서 하나를 캡처를 해 온 것입니다. 8811C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러가지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테스트 파라미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TX1, 맥스, 파워, QPSK, 1RB 라고 나와 있는 것은 맥스 파워를 잴 것인데 맥스 파워를 잴 때 모듈레이션은 QPSK이고 업리크 RB는 1RB다 라는 것을 라는 조건으로 미리 파라미터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펑션입니다. 그래서 커맨드는 테스트 PRM, TX, 맥스, 파워, Q1으로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예제도 이러한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세팅을 해볼 예정입니다. TX, 맥스, 파워, Q1 AMS 오토메이션 툴의 예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그 뒤에 어떻게 할 것인지 스크립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팅을 해볼 예정입니다. AMS 오토메이션 툴의 테스트 스크립트 수정입니다. 수정 부분입니다. 이쪽은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QPSK의 1RB 조건으로 제가 세팅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여기서 한번 보시고 뒤에서 제가 주석과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QPSK의 먼저 주석 조건을 제가 달아 놓았는데요. 이쪽에서 커맨드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뒤에서 제가 주석과 같이 지금 사용할 시스템은 LTE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차례대로 커맨드입니다. All measurement item off는 모든 특정 항목의 크기를 의미하는 커맨드고 그 다음에 power measurement on 그러면 모든 측정 항목을 다 끈 다음에 그다음에 파워 부분만 측정을 필요하기 때문에 파워 measurement on이 들어가 있고 파워 에버리지 20 TX 파워를 잴 것인데 20번을 재서 평균을 낸 에버리지 값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스템이라고 나와 있고 UE Maximum Output Power QPSK RP1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AMS에서 시스템을 뜻하는 것은 특정 제목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도 뒤에서 한번 결과값을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나와 있는 건지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아까 저희가 살펴보았던 테스트 PRM, TX, Max, PWR, Q1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맥스 파워, 맥스 UE의 맥스 파워를 잴 것이고 그 업링크 쪽에서 QPSK, 1RB 를 세팅할 수 있는 테스트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맥스 파워를 재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맥스 파워를 재기 위해서는 TPC 패턴을 all up으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인풋 레벨도 대략적으로 뭐 25나 30 정도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 번에 털어되는 파라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업링크 RB는 저희가 아까 표에서 업링크 스타트 RB는 0이기 때문에 제가 업링크 RB 스타트 0이라고 해서 업링크 스타트 RB를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딜레이를 줬고 SWP라고 하는 측정이 완료되면 응답이 오는 커맨드를 제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루프 스타트라고 해서 10번을 걸었고 그 다음에 mstat이라고 해서 mstat은 특정 상태를 물어보는 커맨드입니다. 그래서 0일 경우 정상적으로 내가 전에 커맨드를 넣었던 것에 대해서 정상 공유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파워 에버리지, 파워 물음표 에버리지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계측해서 측정된 TX 파워 값을 물어보고 값을 가져오는 커맨드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살펴볼 것은 QPSK RB 풀 조건에서 맥시멈 파워를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이것도 다행스럽게 저희가 테스트 파라미터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테스트 PRM, TX, 맥스 파워, Q, F라고 나와 있는 것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도 뒤에서 주석과 같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다행스럽게 저희가 테스트 파라미터로 정의가 보시면은 UE Maximum Output Power라고 해서 QPSK RB 풀이라고 해서 이것은 그 결과값을 나타낼 때 특정 제목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PRM, TX, Max, PWR, QF라고 해서 N8817에 내장되어 있는 테스트 세팅으로 QPSK, 풀RB, Max, TX 파워를 세팅하는 파라미터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와 같이 업리크 RB 스타트는 0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업리크 RB 스타트 0이라는 커맨드를 넣어줘서 장비를 동작시켰고요. 그 다음에 딜레이를 500ms 정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SWP라는 커맨드를 사용해서 싱글 측정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루프 스타트 10이라는 것을 해서 AMS2 툴에 루프를 돌렸습니다. 위에 제가 적용했던 커맨드들이 정상적으로 종료됐는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mstat이라는 것을 물어봐서 확인을 하는데요. 이것을 0으로 나올 경우 정상 측정 종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대 10번을 mstat을 돌린다 라고 하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맨 밑에도 아까와 같이 파워, 물음표, 에버리지 TX 값의 에버리지 파워를 물어보고 값을 가져오는 커맨드로 값을 가져왔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은 20.3 그 다음에
다운표 25.7, 다운표 dBm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TX 파워의 패스가 되는 리밋을 설정하는 저지를 하는 방법입니다.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20.3, 25.7 dBm 안에 TX 파워 값이 들어간다면 AMS2 툴에서는 패스라고 보게 됩니다. 설정하는 저지를 하는 방법입니다.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QSK인데 RB가 리드인 부분으로 제가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은데요. 이거는 바로 뒤에서 주석과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QSK인데 맨 위에 보시면은 아까 같이 측정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좀 많은데요. 아까의 스크립트를 보시면 미드 조건일 경우 20MHz는 50, 밴드위스가 5일 때는 12, 밴드위스가 15일 때는 36, 밴드위스가 10일 때는 25라는 조건입니다. 보통 RB 나누기 2도 만약에 풀RB에서 나누기 2를 해도 36이라는 단어가 36 또는 10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세팅을 한 부분은 각각의 밴드위스의 별로 20이면 50, 5면은 12, 15MHz, 밴드위스가 15MHz면은 36 이런 식으로 각각의 세팅을 해줘서 밴드위스를 먼저 체크를 한 다음에 밴드위스에 맞는 RB를 설정을 해서 설정을 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맨 처음에 밴드위스라고 해서 물음표가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밴드위스를 물어보는 커맨드이고 그래서 밴드위스가 20메가일 경우 이거는 밴드위스를 물어보고 그다음에 20MHz 다라고 하면은 AAA라고 나와 있는 구문이 있는데요. 이 AAA라는 구문은 AMS2 툴 자체적으로 구성한 문법입니다. 그래서 AAA일 경우 그래서 20MHz라고 생각을 하면 20MHz가 AAA 구문 안에 들어오면은 그 밑에 AAA3 그래서 AAA 구문 시작 아래로 세 번째 줄까지 차례대로 커맨드를 적용한다 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20메가가 아니라 라고 하면 그 20MHz에 대해서 AAA로 구분되어진 컨피그레이션 되어진 그 구문을 스킵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장비 안에 세팅되어 있는 부분이 15MHz다 라고 하면 맨 위에서 이제 밴드위스 물음표라고 물어봤을 때 20MHz가 아니기 때문에 스킵하고 다시 밴드위스를 또 물어보는 커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15MHz다 라고 하면은 AAA 구문에 들어가서 그 밑에 AAA3이라고 해서 AAA 구문 안에도 세 번째 줄까지 차례로 커맨드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다시 예를 하나 들어보면 5MHz로 밴드위스가 세팅되어 있다 라고 하면은 맨 처음 밴드위스를 물어보고 5메가가 아니므로 스킵하고 그 밑에 또 밴드위스를 물었을 때 15가 아니기 때문에 스킵하고 또 밴드위스를 물었을 때 10이 아니기에 스킵을 하고 밴드위스가 5일 때 5가 맞기 때문에 AAA 구문 안에 들어가서 차례대로 커맨드가 적용이 되는 이런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MS2 오토메이션 툴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를 수정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맨 왼쪽에 000, 001, 002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AMS 오토메이션 툴에서 순서대로 숫자가 나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사이에 어떤 구문을 넣고 삭제하고 어떤 구문을 넣고 삭제하고가 하면은 숫자 정렬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숫자 정렬을 자동으로 해주는 노트패드 플러스를 사용하시면 AMS를 수정을 할 때 좀 간편하게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숫자 정렬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숫자 정렬을 자동으로 해주는 그래서 지금 발급값은 이렇게 측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밴드위스 20일 때 좀 간편하게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QPSK, 그 다음에 밴드위스 20일 때 QPSK와 16파운, 64컴, 26파운, 그 다음에 각각의 미드밴드까지 측정이 되어지는 걸 알 수 있고, 그 밑에 나머지 15MHz, 5MHz, 10MHz도 마찬가지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QPSK, 그 다음에 밴드위스 21 때 QPSK와 16파운.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결과값이 엑셀 파일로 나오게 됩니다. 나머지 15MHz, 5MHz, 10MHz도 마찬가지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하게 AMS 오토메이션 테스트를 할 때 스크립트를 수정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발표드릴 내용은 MT881C의 주요 문의 내용 몇 가지를, 사실 엄청 문의 내용이 많으시긴 하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싶은 몇 가지 문의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LTE 맥스 스로프 테스트 방법입니다. 보통 맥스 스로프 테스트를 할 때 RB는 풀 RB, 그 다음에 모듈레이션은 최대로 올릴 때까지 최대로 올리시면은 맥스 스로프 환경이 됩니다. 하지만 이쪽에서 좀 더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3GP 스펙상 서브 프레임당 코드 레이트가 0.931을 넘으면 안 된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 그 다음에 2x2 마이모, 4x4 마이모 등의 LTE 맥스 스로프를 측정을 할 때 오른쪽 위에 워닝 표시에 코드 레이트 에러라는 것을 보신 적이, 아마 측정을 많이 해보신 분이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워닝 메시지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는 이렇게 몇 가지를 안내를 드리는데요. CFI를 일단은 설정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가장 낮은 값으로 바꿔라 라고 먼저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CFI가 뭔지는 뒤에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FI는 그 컨트롤 포맷 인디케이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CFI는 각 서브 프레임에서 OFDM 심볼 중에 컨트롤 채널을 전송하는데 얼마나 많은 OFDM 심볼을 사용할 것인지에 나타내는 인디케이터입니다. 그래서 CFI 값이 1이다 라고 하면은 LTE에서 사용하는 서브 프레임에서 PDCH 컨트롤 담당하는 프레임인 PDCH를 원 심볼만 쓰겠다 라는 뜻이고, CFI 값이 2이다 하면 각각의 서브 프레임에서 PDCH를 심볼을 쓰겠다. 지금 그림 보시면은 맨 왼쪽이 CFI 1이라고 해서 맨 밑에 보시면 원 심볼 for 컨트롤 채널, 컨트롤 채널이 PDCH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CFI 1은 PDCH를 하나만 쓴다, 2는 2개를 쓴다, 3면 3개를 쓴다 라는 것입니다. CFI를 많이 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컨트롤 채널, 같은 서브 프레임 내에 컨트롤 채널로 더 많은 것을 할당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데이터로 쓸 수 있는 PDSCH가 차지할 수 있는 심볼은 더 낮게 됩니다. 면적은 작은데 더 높은 데이터를 세팅을 하면 당연히 그만큼 코딩 레이트가 더 많이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PDSCH의 항목을 더 PDSCH가 가질 수 있는 그 면적을 늘려주기 위해서 CFI는 좀 낮게 설정해 주시면 맥스 스로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각 밴드위스마다 세팅할 수 있는 CFI 값들입니다. 맨 밑에서 살펴보면은 2집 밴드위스가 20MHz일 때는 1 또는 2, 15일 때는 1 또는 2, 5일 때는 2 또는 3, 3일 때는 2 또는 3, 1.4일 때는 4라고 쓰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20MHz에서 LTE 맥스 스로프를 보고 싶다
라고 하면 밴드위스는 20MHz로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RB는 프라이빗로 설정을 해주시고, CFI 값은 1 또는 2를 선택할 수 있으니 1을 설정해 주시면은 맥스 스로프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0MHz에서 LT 맥스 스로프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밴드위스는 20MHz로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RB는 프라이빗로 설정을 해주시고, 이 부분은 각각의 MCS 테이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4컴 테이블에서의 의미하는 MCS 64컴 테이블에서의 16컴은 11부터 시작을 하고, 256컴 테이블에서 16컴은 2부터 시작을 하고,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자주 문의하시는 부분이 MT8817로 엄릭 CA 테스트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나요? 라고 문의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MT881C도 다운링크 문의하시는 것처럼 MT881C도 다운링크 CA, 다운링크 와인모 뿐만 아니라 엄링크 CA도 가능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엄릭 CA에서 기본적으로 측정하는 TX 항목과 스로프스를 측정하기 위한 그 장비의 구성도가 다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엄릭 CA에서 간단하게 TX 항목을 잴 때 사용하는 컨피그레이션입니다. 엄릭 CA라고 하면은 단말에서 두 개의 안테나를 사용하는 엄릭 CA라고 하면은 만약에 장비 단말에서 그 밴드 두 개를 따로 엮어야 된다면 디바이더로 하나에 묶어서 그 메인 포트 하나에 연결하시면은 엄릭 CA의 TX 항목을 잴 수 있는 컨피그레이션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래 그림과 같이 TX 파워, OBW, SEM 등등이 각각 PC, SC1으로 각각이 잴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은 엄릭 CA 스로프 잴 때에는 장비 구성도가 다른 점입니다. 엄릭 CA의 스로프 잴 때에는 그 폰 1, 폰 2에서 각각 메인 1 쪽을 각각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는 디바이더로 한 번에 묶어서 메인 1 포트에 연결을 하였지만 지금은 하나하나 각각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세팅해 줘야 될 것은 그 RX 881C의 GUI에 보면 왼쪽에 RX 메저먼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스로프시 있고 이쪽에서 SC 엄릭 스로프 메저먼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이 보통 디폴트가 5%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서 ON을 하게 되면은 SC1 엄릭 CA를 하면서 추가된 SC1에 대한 스로프를 잴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모칸 쪽을 보시면 엄리크 스로프 쪽이 나와 있고 이쪽에 각각 PCC, SC1 쪽이 각각 스로프를 측정이 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LTE DRX 테스트입니다. 이 부분도 많은 부분이 문의하시는데요. 일단은 MT881C는 어떻게 보면 리밋이 되는 MT881C에서 DRX 테스트를 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MT881C도 마찬가지이고 MT8000A도 마찬가지이고 RRC 단순히 장비는 네트워크상으로 이러한 설정한 타이머나 DRX 사이클을 내려주는 것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말단에서 이게 직접적으로 작동을 했는지 작동을 안 했는지는 다른 단말의 전력을 볼 수 있는 테스터기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T8000A는 RRC 리컨피그레이션 메시지만 서포트해주고 MT8000A 그리고 MT881C는 RRC 리컨피그레이션 메시지만 서포트해주고 데이터 트랜스미션에 대한 메시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MCS와 RB는 각각 0 그리고 -1로 해줘야 하고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DRX의 민, 맥스, 스로프를 재고 싶다거나 볼테이지를 보고 싶다거나 작동이 되어 있는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부분은 단말 로그나 볼테이지 동작을 보고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MT881C를 사용하시다가 업리칼비에서 볼테이지를 보고 싶다거나 작동이 되어 있는지 몇 가지가 업리칼비로 설정이 되지 않는다 라는 문의가 가끔 있는데요. 이쪽에서는 스펙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36.21 쪽을 보시면 맨 밑에 제가 빨간색으로 잠깐 표시를 해 놓았는데요. 맨 밑에가 이제 업리칼비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RB는 업리카 RB로 1, 2, 3, 4, 5, 6, 8, 9, 10, 12부터 시작해서 72, 75, 80, 81, 90, 96, 100 이렇게 RB를 설정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넘버 오브 업리카 RM 중에서 넘버 오브 RB로 8을 클릭을 했을 때 0 또는 1만 선택할 수 있도록 장비상 숫자 키패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84를 설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거는 스펙에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MD881C 자체적으로도 설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8811C로 커맨드를 내가 넣어주고 싶은데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를 문의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이 페이지를 준비했습니다. NIMAX라고 하는 장비와 PC를 연결을 해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쪽 NIMAX를 사용해서 MT881C를 장비를 접속해서 커맨드를 주고 커맨드를 받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IMAX는 무료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시고 키시면 네트워크 디바이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네트워크 디바이스 추가를 누르면 네모칸에 나와 있는 것처럼 Auto Detect of LAN Instrument라고 나와 있습니다. 랜으로 연결을 하였을 때 이런 식으로 오토를 클릭해서 다음을 누르시면은 자동적으로 찾게 돼서 연결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랜으로 연결하였지만 오토로 잡지 못한다 라고 하면 매뉴얼로 장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로우 스캔 넘버를 입력을 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매뉴얼 화면 밑에 나와 있는 매뉴얼 NT 오브 로우 소켓에 들어가서 다음을 누르면 위와 같이 호스트 네임 or IP 어드레스를 쓰는 부분과 포트 넘버를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MD881C에서 디폴트 값으로 포트 넘버는 56001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6001을 입력을 하고 IP도 입력을 하면 validate라는 것을 밸리데이트를 클릭을 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이쪽에서 마칭을 누르면 장비와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IP 어드레스와 포트 넘버는 또한 그 MT881C GUI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캐데먼 테스트 시 주요 질문 중에 하나를 가져와 봤는데요. 저희가 캐데먼을 셋업을 할 때 CRNTI라는 값을 0079로 하는 부분을 항상 가이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CRNTI를 왜 0079로 해야 되느냐라는 문의가 있는데 CRNTI를 0079로 하는 것은 업리크 다운리크 DCI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CRNTI의 0079의 세팅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0079가 아닌 다른 것으로 한다면 업리크 받을 때 다운리크를 받지 못하고 다운리크 받을 때 업리크 DCI를 받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측정이 원활하지 않고 측정에 흔히 안 될 때 나오는 별표 표시처럼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캐데먼을 측정을 하실 때에는 측정을 하시고 계속적으로 동시에 다운리크 측정을 하시고 싶으시면은 CRNTI 값을 0079로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캐데먼 테스트 할 때 모듈레이션이 16컴까지밖에 안 된다. 64컴, 65컴이 되지 않는다 라는 문의가 있습니다. 왼쪽 보시는 표에 그 위에서 세 번째 쪽에 다운리크 모듈레이션 쪽을 보시면은
캐데먼은 16컴까지밖에 되지 않는다 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다운링크 쪽도 마찬가지고 그 두 번째 밑에 업링크 쪽에서도 16컴으로 나와 있습니다. 캐데먼은 16컴까지가 맥스 모듈레이션이기 때문에 16컴까지밖에 되지 않는 것은 장비적으로 그리고 스펙적으로도 맞는 현상입니다. 이거는 다운링크 쪽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가드밴드 그래서 테스트를 할 때 NB-IoT나 캐데먼이나 각각의 프리쿼치 인덱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가드밴드일 경우의 세팅인데요. 이쪽에서 보시면 NB-IoT가 있고 그쪽에 인덱스가 가드밴드 세팅일 경우 오른쪽 표와 같이 인덱스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6, 7, 8, 9, 10이 있고 23, 24, 25, 26, 27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 인덱스가 낮은 부분,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이 인덱스가 높은 부분을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센터 기준으로 가장 왼쪽을 설정하고 싶으시면 인덱스는 6번을 가지고 있고 센터를 기준으로 가장 오른쪽에 프리퀀시를 세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인덱스 27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MT88ELC에서 AMS 툴의 스크립트 수정 방법, 그 다음에 툴 소개를 드렸고, 그 다음에 88ELC를 사용하시면서 답이 문의하시는 몇 가지를 풀어서 제가 발표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강의를 신청주셨던 메일로 문의사항 전달해주시면 강의 진행 후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 자료는 사전에 공유되지 않으며 자료의 무단 배포 및 복제,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요청하신 분에 한해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내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연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